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으로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전국 집값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2030 세대, 즉 젊은 층의 공항 구매가 집중되었던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내림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은 내림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신고가 대비 수억 원씩 급매, 급급매 계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기 대단지 주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역시 외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9023제곱미터는 지난 9월 2일 42억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3개월 전 신고가를 경신한 49억 4천만 원보다 7억 원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무려 3개월 사이에 14%가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버블이 붕괴된다면 국지적으로 30%에서 40% 이상 빠질 지역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지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저 역시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힘겨운 씨름을 하다가 감당을 못해 부득이하게 집을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시장의 버블의 발생과 붕괴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은 바로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지난 팬데믹 사태와 저금리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풀렸습니까? 그 당시 주택가격은 고공행진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1%가 상승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5%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과 11월 24일 두 차례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한다면 연말에는 3.00%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긴축통화 정책으로 연말의 기준금리가 3.75% 수준이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8제곱미터도 지난 7월 18일 22억 5천만 원에 팔려 지난해 10월 18일 신고가 27억 원보다 4억 5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트리지움 전용면적 84.95제곱미터는 지난 8월 25일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7월 두 건의 거래보다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락했으며 지난해 9월 25일 최고가 24억 5천만 원보다 4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송파구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매물 증가로 풀이가 됩니다. 아신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송파구 매물은 3,998건입니다. 지난해 말 2,865건에 비교하면 39.5% 1,133건이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시장인 만큼 호가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극급매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상구 중 일부 지역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특히 보유세 부담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0건으로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추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최소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지역 GTX 개발 호재 급등지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실망 심리로 반값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전용면적 84.916제곱미터는 지난 8월 1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 6개월 전 거래 신고가 12억 4,500만 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입니다. 푸른마을 인덕원 대유 전용면적 84.96제곱미터는 지난 7월 9일 7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3일 신고가를 경신한 12억 4천만 원 대비 5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도 매수인은 전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겹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에 입주 폭탄까지 맞으면서 매매 및 전셋값이 동반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대량으로 쌓여가는 대구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은 4만 가구, 경기 수원은 1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침체로 분양시장이 냉각돼 대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이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300원에 달하는 원달러 환율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가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달러 강세 영향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고환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이 물가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유 관세 인하라든가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실물 경기는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버블 붕괴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는 가운데 자산 거품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느 때보다 정교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가 없다면 거래량 감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개업이라든가 건축업 등 전 후방 산업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